부러뜨리면 반드시 2조각 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조각 이상이 난다.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인데 갑자기 우리 임만희 형님을 수학으로 갔는데요? 약간 물리학자들의 자존심 같은 분이에요. 바로 이 파스타면 모양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통 뭐 원통형 모양도 있고 나선형 모양도 있고 뭐 그냥 직선도 있고. 파스타 면 자체가 2차원 형태의 면을 가진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저희는 공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공면. 면들 중에서 푸실리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푸실리 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막 말려 있잖아요. 이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면의 모양이 굉장히 흥미로운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곡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방향, 그게 얼마나 꺾여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곡률이나 비틀림률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일정한 수를 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모양이 바로 나선형입니다. 바로 근데 그렇죠. 근데 딱 그 모양이 이렇게 면에 딱 등장을 하니까 그러네요. 완벽한 형태예요. 예, 그래서 이 면들을 먹을 때 정말 수학적으로 흥미로운 면들이다. 이 나선형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사실 나선형은 수학적으로도 흥미롭지만 이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DNA가 나선 거죠. 맞네요. 이중나선. 이중나선 구조. 오. 이게 하나의 변수로 일정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생명체 같은 경우 그 많은 DNA를 만들 때 수많은 변수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되게 단단하고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학적이기도 하지만 생명이기도 하는 거죠. 푸실리 하나에서 이렇게 깊은 그러니까. 고찰을 푸실리를 처음 뽑을 때 이런 생각까지 안 하고 뽑았을 텐데. 이거 재밌네. 이거는 이름을 푸실리로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지? 그 스파게티 면을 보면 저렇게 긴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스파게티 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수학이라고 해야 될지 물리학이라고 해야 될지 저 스파게티 부러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물리네요. 예. 스파게티를 부러뜨린다고요? 이거 물리학이죠, 물리학. 스파게티를 부러뜨리면 혼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있을 수가 그다도 수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미국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면 뭐 그럴 수 있어. 미국 사람이면 그럴 수 이제 있어. 이해가 불안석적인 되네요. 행위를. 그러니까 예전 파스타 면은 지금보다 훨씬 건조하고 이제 네네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딱딱했죠. 면을 이 선분을 양 끝으로 잡고 이렇게 부러뜨리면 반드시 2조각 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조각 이상이 난다라는 성질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사실을 처음으로 궁금해했던 과학자가 바로 그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거든요. 파인만 리처드 선생님. 아시죠? 임만희 파이만 형님. 선생님 선생님 그런 것도 궁금해하셨어요. 임만희 형님이 호기심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 파인만이라고 하면 노벨상도 받으셨고 예, 그렇죠, 굉장히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갑자기 우리 임만희 형님을 수학으로 갔는데요? 약간 감아버리시네요. 바로 이거 용납 안 됩니다. 이거 물리학자들의 자존심 같은 분이에요. 바로 이 파인만 선생님조차도 그 이유를 모르셨던 거세요. 아직도 난제예요, 설마 그게? 그건 아니고요. 지난 2005년에 2명의 과학자분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그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것을 완전히 푸셨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이 부러지면서 그 반동 효과가 반대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부러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 파동이 이쪽까지 연결이 되어서 그걸 스냅백 이펙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래서 이쪽 면도 같이 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휘게 되면서 어쨌든 그 한계 곡률이라고 하는 그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한계 곡률을 넘어가면 그 부분이 부러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중간에 이게 정확하게 원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나 필터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파스타를 2등분으로 자르는 그런 공식이나 방법은 없는 걸까요? 딱딱할 때도.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에 나온 논문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논문이 2006년에 이그 노벨상을 받아요. 아, 이거 노벨상이죠. 예, 아주 엉뚱한 연구에 주는 상인데요.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이게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이제 이론 계산이니까 실험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MIT에 있는 학생들 주축으로 해서 연구를 해요. 본격적으로. 스파게티에다가 힘을 주는 장치를 만들고 힘을 주는 정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량화시켜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초고속 카메라, 1초에 100만 컷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로 이거를 쫙 찍으면서 이 기울어진 정도를 알면은 그로부터 곡률로부터 힘 같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밀한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는 세 개로 쪼개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이 PNAS라고 제법 좋은 저널인데요. 거기에 그래서 그 논문을 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곡률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곡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힘을 얘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파스타를 이렇게 꼬아주면 된다는 꼬아서 거죠. 이렇게 꼬우면은 꼬우면은 훨씬 더 얘가 아까보다 더 잘 굽을 수 있거든요.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탄성이 강해진 거니까요. 아. 그래서 이거를 몇 도 정도 꼬아주면은 좋은지. 그것까지 계산을 그래서 했어요? 24cm의 길이의 파스타 면으로 250도 정도 꼬우면은 이제 항상 둘로 쪼개지더라는 걸 해가지고 PNAS라는 저널에 이 논문을 냈습니다. 나는 이런 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 이 과학자분들의 낭만 나 이런 거라고 봐. 저는 이제 파스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파스타 마니아로서 사실 김풍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파스타 면이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예, 예. 혹시 그 중에서 좋은 파스타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브론즈. 브론즈? 브론즈. 형 롤티요? 난 노래를 안 해봐서 몰라. 네, 청동이죠, 청동. 결국은 이제 이것도 면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압축 사출을 하는데 사출하는 방식에서 그 앞에 있는 그 몰드의 모양에 따라서 파스타 면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밀면은 얘가 꼬이면서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중간에 툭툭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네네. 예, 이런 식의 이제 앞에 고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크게 보면은 브론즈로 하는 게 있고 또 테프론으로 하는 게 있는데 예. 테프론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노란색이 매끈하게 뽑아져요. 매끈한 코팅 때문에 매끈하게 뽑아지는데 어떤 것들은 살짝 허옇게 분이 약간 좀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약간 거친 느낌.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보통 구리사출로 많이 뽑고 브론즈, 청동으로 만든 것이 확실히 좀 맛있습니다. 거친 면으로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그만큼 분이 많이 붙게 되고 이만큼 당연히 소스가 잘 붙겠죠. 네네. 예. 아예 봉지 자체에 브론즈 아니면 브론조, 이제 이탈리아 말은 브론조라고 하는데 써 있어요 그게. 네, 써 있어요 앞에. 아예 맛이 예, 예. 다르군요.